근데 이번 시간에 저하고 같이 해볼 거는 스케치업에서 지형을 불러온 다음에 구글어스에서 불러옵니다. 불러온 다음에 걔를 라인으로 넘겨서 그 지형을 이용해서 3D 그런 지형을 여기서 쓸 수가 있고, 또는 컨트롤 해가지고 콘타 라인을 쓸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쓸 지형 데이터를 구글어스에서 갖고 오는 방법을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스케치업을 켜주시고요. 템플릿을 밀리미터로 일단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스케치업을 켜시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을 거고요. 뷰에 툴바 들어가셔서 여기 구글어스가 깔려 있으셔야 됩니다. 구글을 체크를 하시면 이렇게 툴바가 올라오고요. 닫기 눌러주시고, 얘로 지형을, 애드 로케이션인데 얘로 지형을 갖고 오고, 이 부분 토글이라고 되어 있죠. 토글은 두 가지, 즉 ON이나 OFF 또는 0이나 1 같은 두 가지 데이터 타입이 있는 걸 토글 한다. 이건 껐다 켰다 한다는 거예요. ON 또는 OFF라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컴포넌트고요. 얘로 지형을 갖고 오면 얘로는 껐다 켰다 하면서 높이를 주거나 안 줄 수 있습니다. 일단 애드 로케이션을 누르고 지역을 하나 검색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전 서울하면 서울시청이 잡히고요. 쭉 이렇게 와서 이렇게 산악지대로 좀 해볼게요. 이 정도 잡아놓고, 여기 지금 흰색 테두리 선이 보이는데 얘가 바로 여기 보이는 흰색 테두리 선이 딱 잡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렇게 좀 더 느리거나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다음에 그랩을 하시면 딱 지역이 잡혀서 스케치업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얘가 아까는 비활성화 됐었는데 지금은 활성화가 됐죠. 눌러주시면 이렇게 지형이 구부러지게 되고, 얘는 현재 메쉬 상태로 있게 되는 겁니다. 얘를 갖다가 익스포트 3D 모델 바탕화면에 geo라고 3ds로 익스포트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1775개의 삼각형 메쉬로 쪼개져서 나갔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딜리트가 안 된다는 분들은 우클릭하고 락을 풀고 딜리트를 하시면 됩니다. 제 스케치업을 몰라가지고 저거는 며칠 전에 배운 겁니다. 오픈을 하시면 되는데, 아까 geo라고 보냈었던 3ds 메쉬 파일을 갖다가 갖고 옵니다. 이게 메쉬이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는 지금 면 한 개 한 개가 다 평면형으로 쪼개져 있는 그런 메쉬예요. 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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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면. 마치 테셀레이션으로 만든 형태 같은 거죠. 일단은 바운딩 박스로 높이를 알아볼게요. 바운딩 박스로 높이를 보니까 제 밀리미터로 처음에 템플릿을 설정했기 때문에 그 스케치업에서요, 높이가 253m 라는 거죠.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까지의 높이가 253m입니다. 그럼 이렇게 바운딩 박스를 둔 채로 일단 컨투어를 해보겠습니다. 컨투어, 이 녀석을 네, 1m 단위로 일단 컨투어를 해볼게요. 네, 컨투어가 다 되었고요. 자세히 보시면 좀 탑에서 볼게요. 1m 단위로 있는 그 콘타 라인, 즉 컨투어 라인이긴 하지만 굉장히 어색하죠. 그 이유는 면 하나하나가 모두 딱 면의 흐름이 보이는데 면 하나하나가 평면이기 때문에
퍼스펙티브에서 보면 굉장히 어색하고요. 그쵸? 끊기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얘를 सब디비전이나 부드러운 상태로 만들어 준 후에야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콘타를 하더라도 어색하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방법보다 추천드리는 거는 드레이프로 하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예, 여기 보시면 이 녀석 있죠? 드레이프. 보자기처럼 쭉 아래로 내려주는 건데, 드레이프 스페이싱을 1로 할 수도 있고요. 1로 하면 굉장히 메쉬에 바짝 붙는 그런 넙스면이 만들어지고요. 보통 한 5로 하면 적당하더라고요. 5로 하면 이 드레이프로 만들어진 면을 갖고 오겠습니다. 부드럽게 만들어진 서피스가 되는 거죠. 여기다가 다시 바운딩 박스를 씌우고 컨트롤을 해볼게요. 여기 천 단위로. 네, 이러면 이제 바로 쓸 수 있는 커브가 나오는 거고요. 드래프를 했을 때 얻는 이점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말씀드릴게요. 이건 굳이 그래스호퍼를 쓰지 않아도 금방 할 수가 있죠. 이런 부드러운 넙스 서피스 위에 이렇게 커브가 그려진 거고요. 재밌는 점은 얘를 탑에서 보시면, 잘 보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봤던 그 산의 지형이 딱 보이거든요. 당연하죠, 그거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얘네들이 죄다, 물론 가끔 열린 커브가 선택되기도 하는데 되게 닫힌 커브로 만들어집니다. 볼까요? 열린 커브 선택, 이런 게 가끔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삭제해버리죠. 뭐 삭제해버리고, 죄다 닫힌 커브라서 바로 익스트루드를 하면 바로 지형이 되는 거죠. 그쵸? 얘네들 다 싹 다 잡고 익스트루드 위로 천만큼 하면 싹 깔끔하게 콘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난 이 콘타 선만 필요하다 하면 여기서 그냥 상자를 탑에서 보셨을 때 탑에서 보셨을 때 이 정도로 상자 그려놓고 애들 다 트림한 다음에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지형 가져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또 하나, 드래프를 했을 때, 얘를 컨투어 했을 때는 아까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컨투어 했을 때는 다 열린 컵으로 되어 있죠. 때문에 익스트루드를 하면 익스트루전이 되지가 않고 그냥 서피스가 돼버려요. 조각. 그렇기 때문에 드래프를 해서 바닥까지 내리는 이런 작업도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 더 좋은 점이 있어요. 다시 스케치업으로 오셔가지고 애드 로케이션 이번엔 2개를 해볼게요. 여기하고 여기 한번 그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이번엔 이 왼쪽에 살짝 겹치도록 그랩을 하겠습니다. 정확히 겹치겠죠? 이 둘이 정확히 겹친다는 거예요. 다음에 이 둘을 한 번에 3DS로 보내지 말고 한번 3DS로 보내볼게요. 3D 모델 GO2, 그 다음에 여기서 GO2를 열어보겠습니다. 얘는 지금 바짝 예쁘게 붙어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나오죠. 비교를 해볼 텐데 지금 얘를 잘 기억해 주세요. 이거랑 이번에는 얘를 그냥 스케치업 파일 자체로
save as geo3라고 save as를 한 다음에 라이노에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라이노 파일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geo2 3ds라고 보내놨던 geo2를 다시 가져올게요. 원래 스케치업으로 보냈을 때는 여기 매핑까지 되어서 서피스, 평면형 서피스 두 개가 더 오게 돼요. 그 둘은 여기 렌더 뷰를 했을 때 딱 매핑이 되거든요. 굉장히 편리한 기능인데 그거는 나중에 또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얘들 같은 경우는 얘네 둘을 한 번에 잡고 바운딩 박스를 하신 다음에 컨투어를 제가 만 단위로 컨투어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컨투어를 해서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문제가 없는 것 같죠. 그리고 리빌드를 하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커브들이 그냥 겹쳐 있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겹쳐 있어요. 죄송합니다. 여기 이 커브하고 이 커브가 조인되는 커브도 아닐 뿐더러 이렇게 나온 이유가 하나의 서피스는 여기 이렇게 있었고요. 메쉬 면이요. 한 개의 메쉬 면은 또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겹치는 부분에 커브가 겹칠 수밖에 없어요. 이쪽이죠. 쉽게 말해서 이쪽 이렇게요. 그럼 이걸 깔끔하게 딱 조인을 시켜줘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드레이프를 살짝 이용해 보시면 네, 드레이프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근데 얘는 하나의 또 이어진 넙스 서피스가 되기 때문에 바로 컨트롤을 했을 때 또 문제가 생기지 않죠. 오래 걸릴 것 같지만 그래도 컨트롤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끝에가 잘 닫혀있기 때문에 클로즈드로 만들어진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제 4학년 후배들이 이번에 건축 설계 공동작품 사이트가 DMG예요. DMG 하는 반이 많아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어디 시청 가서 돈 주고 살 수도 없죠. 때문에 구글어스에서 받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글어스에서 이렇게 하는 방법을 좀 알려줬고요. 구글어스 같은 경우는 한번 우리나라로 들어가 볼게요. 구글어스는 이 지형 데이터를 구글이 직접 조사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SK플래닛이라고 아래 이거 보이나요? SK플래닛이라는 곳에서 지형을 제공해 주고요.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 예를 들어서 일본으로 가볼게요. 여기는 또 이렇게 좀 다른 회사가 지형을 데이터들을 제공해 주고 있는 거죠. 수집을 다른 회사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모아 놓은 곳이 구글이고요. 예를 들면 네, 얘 같은 경우는 안 나오는 것도 있어요. 얘네들 아마 구글이 직접 모으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나라마다 이런 디스트릭트가 정해져 있어서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데가 그때그때 다르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거의 다 됐는데요. 사실 컨투어가 램이나 메모리나 CPU에 크게 무리가 가는 명령어는 아니에요. 무리가 가는 거는
불리언 디퍼런스 같은 솔리드 툴에 있는 차집합, 합집합 이런 게 무리가 많이 되고요. 컨투어는 그렇게 무리가 되는 명령어는 아닙니다. 네, 컨투어가 다 따졌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조금 어색한 이유가 제가 스페이싱을 아까 드래프 했을 때 스페이싱을 5라고 했는데 좀 늘리면 좀 부드러워질 겁니다. 조금 어색하네요. 그쵸? 이런 곳이 조금 어색하네요. 열린 커브도 생성이 되고요. 항상 만드신 후에는 요 셀렉트에 커브 셀렉트에 열린 커브를 선택해서 얘를 좀 수정을 해주시던가 아니면 지워주시던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페이싱을 한 10 정도로 해야 부드럽게 나올 것 같고요. 일단 라이노에서 콘타 만드는 튜토리얼은 여기까지고요. 이따가 지형도 분석 이런 거는 나중에 그래스허퍼 쪽에서 만나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